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미국 대선에 이어서 금융시장 빅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기준금리 결정 회의였는데요. 연방준비제도가 추가 기준금리 인하에 나섰는데 그 결정 배경과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에 미칠 영향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살펴봅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연준의 이번 금리 결정 결과부터 요약해 주시죠. 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올해 9월에 이어서 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네. 통화정책 전환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습인데요. 연준은 간밤에 이틀간 진행된 FOMC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기존의 4.75%에서 5% 레인지에서 4.5%에서 4.75%로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연준은 올해 9월 FOMC 회의 결과 4년 만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이 B컷을 단행한 후에 연속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네, 이제 간밤에 나온 연준의 성명서를 보면은 금리 인하 배경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연준은 성명을 통해서 이 최근 지표들은 경제 활동이 계속 견고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올해 초부터 노동시장 상황은 전반적으로 완화됐고 실업률은 상승했으나 낮은 수준은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또 인플레이션은 2% 목표를 향해 진전을 이뤘지만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FOMC는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위한 리스크가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올해 9월 이제 0.5%포인트 낮췄을 때 B컷 단행 당시에 성명에서 언급했던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를 향해 가고 있다는 더 큰 자신감을 얻었다는 표현은 이번에는 빠졌고요. 연준은 그러면서 경제 전망은 불확실하며 FOMC는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양대 책무의 양쪽 측면에 대한 위험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물가보다는 경기 둔화 우려가 더 크게 작용했다 이런 거죠. 네. 이제 이번 FOMC에서 이제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는 사실 좀 예견이 되기는 했습니다. 네네. 연준이 올해 9월 FOMC 회의 후 내놓은 점도표에서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 이 중간값을 이전에 5.1%에서 4.4%로 낮추면서 이 연내 0.5%포인트 추가 인하를 예고를 했기 때문인데요. 네. 이를 두고 이제 시장에서는 연준이 11월과 12월에 0.25%포인트씩 이제 기준금리 인하할 것이라는 예상이 좀 많았었습니다. 연준은 또 내년 이후 기준금리 중간값을 2025년 말에 3.4%, 2026년 말엔 2.9%, 2027년 말에는 2.9%로 동일하게 예상한 바 있고요. 네. 그런데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 경기 진단에 대해서 좀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은 그 금리 결정 이후에 기자회견 자리를 가지는데요. 네네. 금리 인하의 배경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설명합니다. 네. 이 자리에서 파월 의장은 지금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예. 파월 의장은 최근 경제 지표가 기대를 웃돌면서 강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전반적으로 경제 활동이 하방 위험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가 소멸됐다고 생각한다. 전반적으로 경제 활동이 좋다고 여긴다. 우리는 이런 요소를 고려할 것이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통화 정책 입장의 추가 재조정은 이제 경제와 노동 시장의 강함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통화 정책이 중립적인 입장으로 나아가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추가적인 진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어요. 네. 이는 이제 현재 4.5%에서 4.75%인 이 기준금리 수준이 여전히 좀 긴축적인 높은 수준임을 고려하면은 앞으로도 금리 인하 사이클을 좀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좀 내비친 것으로도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트럼프 당선인이 파월 의장에게 사퇴를 요구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 파월 의장이 물러날지 어떻게 할지에 대한 질문이 기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반복적으로 나왔었어요. 예. 이에 파월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사퇴를 요구해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네. 파월 의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사퇴를 요구할 경우 그만둘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뭐 안 하겠다 이렇게 짧게 답했고요. 네. 이어서 미국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포함한 연준 이사진을 해임하거나 강등시킬 법적 권한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의에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트럼프 당선인이 파월 의장 정책 성과에 비판적인 것이 뭐 연준의 독립성에 영향이 있느냐 이런 질의도 이제 기자가 했는데요. 네네. 오늘은 뭐 정치적인 문제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답변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예. 사실 이 트럼프 당선인은 일기 때 재임 기간 내내 이 자신이 임명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향해서 불만을 표출하면서 금리 인하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지난 선거 기간 이제 인터뷰에서 재선되면은 파월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경우에 해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나 뭐 2026년 파월 의장의 임기가 끝날 때 재임명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거기에 더해서 이 연준이 이제 9월에 0.5% 포인트 B컷 금리 인하를 단행하자 이 정치 행위다 뭐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연준 통화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이 발언할 권리가 있다고 여러 차례 발언을 해서 이 중앙은행의 독립성 침해 우려까지 좀 낳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파월 의장은 이 미국 대선 결과 때문에 연준의 통화 정책이 단기적으로 급변할 가능성은 부인하기도 했고요. 네, 그렇군요. 이 FOMC 회의에 이어서 금융시장 시선이 이제는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으로 쏠리겠죠. 네, 맞습니다. 이 미국 연준이 통화 정책 전환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한국은행도 미국과 보조를 맞춰서 금리를 낮출지도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데요. 연준이 시장 예상대로 0.25% 포인트 인하, 그러니까 메이피 컷을 결정하면서 일단 한은으로서는 이 금리 격차에 대한 부담이 조금 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준금리 레벨 그러니까 3.25%인데 지금 미국 기준금리 최고 레벨이 4.75%니까 지금 1.75%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이제 좁혀져서 외국인 자금 유출과 이 환율 압박 수위가 조금 낮아졌기 때문인데요. 네. 일반적으로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이제 좀 크게 낮아진다고 하면은 이 미국의 높은 수익률로 인해서 이제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있어서 금리 차가 좀 지나치게 커지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설명 중에서 네. 이제 인하의 부담이 줄었다는 건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이달 말에 있을 그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는 금리를 내리지 않고 좀 한 템포 쉬어가겠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이게 사실 이제 금리 차보다 더 강한 인하 명분은 사실 이제 한은의 전망치를 크게 믿던 3분기 성장률인데요. 이게 0.1%가 나왔는데 네네. 이게 원래 한은이 전망했던 게 0.5%였는데 좀 크게 하회를 했어요. 네. 8개 세계 주요 IB의 이제 올해 우리나라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는 이미 평균 2.5%에서 2.3%로 0.2% 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네. 한은 역시 그 28일 기준금리 결정과 함께 발표할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것이 좀 확실시 돼가는 분위기예요. 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달 29일에 이제 국정감사 현장에서 올해 성장률이 기존 전망보다 2.4% 그러니까 전망이 2.4%였는데 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한 2.2%에서 2.3% 정도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정부와 여당 등 일각에서는 이 경기 하강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 한은이 좀 금리를 좀 더 선제적으로 낮춰서 내수 살리게 나서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뭐 물가 흐름도 추가 금리 인하에 좀 우호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한 1.3% 올랐는데 이는 두 달 연속 1%대고요. 지금 2021년 1월 0.9% 이후에 지금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물가 관리에 상당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정부나 정치권의 네. 어떤 요구처럼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또 그게 좀 최근 상황을 좀 지켜보면 네. 이 환율이 사실 이 금리 인하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미국 이제 대선 개표가 시작된 6일 달러원 환율을 보면은 이게 1,404원까지 뛰었어요. 7개월 만에 다시 1,400원대를 뚫었습니다. 네. 7일에도 뚜렷하게 떨어지지 않고 1,400원 안팎에서 이제 오르락 내리락 했었는데요. 네. 달러원 환율은 트럼프 당선 전망과 함께 지난달 이후에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관세 인상과 이제 이민자 추방 등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 실행이 만약에 좀 강력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인건비와 물가가 높아지면서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좀 늦출 수가 있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네. 만약에 이렇게 되면 기존적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가 불가피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여기에 이제 3분기 성장률 충격과 함께 수출 둔화 등 우리나라 경제 취약 부위가 드러나면서 원화 약세를 또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환율이 불안한 상태에서 기준금리까지 낮아지면 아까 말씀드리도록 금리 차가 또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좀 뭐 자금 유출 또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한은 20개 금리를 좀 낮추기 좀 힘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제 지난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청와정책 방향 결정 과정에서 환율 수준이 다시 고려 요인으로 부각하고 있다고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환율도 환율이지만 사실 이 부동산도 문제인데요. 이 금리를 만약에 내린다고 하면은 또 집값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수도 있고 가계부채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또 정부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설명해 주신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전망들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네,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환율 리스크, 뭐 성장 부진 등의 원인을 근거로 해서 이달 기준금리 동결을 뭐 예상하는 시각이 다소 우세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달 28일에 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 이때 가봐야 알 것 같지만요. 이 시장에서는 경기 악화보다 환율 상승이 더 부담스러울 수 있는 만큼 한은은 이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3분기 성장률 충격이 사실 수출 부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당장 뭐 기준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크다고는 볼 수 없다는 시각도 있고요. 예. 또 그리고 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 11일에 이제 통화정책 방향 회의 당시에 이미 경기 하방 위험을 인지했을 텐데도 뭐 11월 추가 인하 확률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메시지를 냈었어요. 네. 이 사실에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뭔가 더 금리를 내리기는 좀 부담스럽다로 보이고요. 네네. 여기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으로 미국의 통화 완화 속도라던가 폭이 당초 시장의 전망보다 크게 좀 줄어들 수 있다. 뭐 이런 점도 한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론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는 건가 반이민 기조 등이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면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좀 느려질 수도 있고요. 네, 이 한국은행이 이제 오늘도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는데 공식 입장으로 나온 건 어떤 거였습니까? 이제 한은은 이제 글로벌 성장 물가 흐름과 주요국 통화 정책 경로를 둘러싼 이제 불확실성이 커졌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세부 내용 등에 따라서 이제 외환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이 트럼프 2기 경제 정책이 줄 파급 효과에 대해서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은은 이제 미국 대선 직후에 국내 금융 외환 시장에서 환율이 상승했다가 상당 부분 되돌려졌고요. 이제 금리나 주가 등 뭐 여타 가격 변수의 변동폭은 좀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